누구나 이제 저한테 그래요. 피부과 의사라고 이제 피부 되게 좋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사실 피부과 의사는 피부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봐서 피부과 의사가 된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 피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제 피부에 직접 해봤어요. 왜냐면 환자들한테 하려면 이제 제가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쓰는 제품들, 홈케어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쓰는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힘들게 찾았고 제 나름의 노하우로 발견했고, 또 이제 제가 직접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에게 맞게끔 플래닝 해드리는 오늘 홈케어 루틴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제 피부는 사실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일단은 최근에 제 피부의 장점, 일단 하얗다. 굉장히 하얀 피부거든요. 하얀 피부인데 그 장점마저 골프를 시작하면서 까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탔고요. 그리고 워낙 또 예민하고 민감성 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수부지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에 이제 좋은 세균과 그리고 이제 좋은 피부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예전에 피부가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제품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피부과 의사라는 게. 그래서 제품 협찬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학회나 이런 데 가면은 소위 말하는 닥터스 제품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A, B, C, D4 제품들이 그냥 막 공짜로 줘요. 학회에 가면은 막 써보라고 이렇게 막 샘플링을 해주는데, 막상 그 제품들을 써봐도 좀 괜찮아요. 순하니까 괜찮은데 쓰다 보면은 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트러블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수부지 타입 환자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그런 피부 관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부지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피부는 건성이야 라고 알고 계시는데, 건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의 99.9%는 수부지예요. 이건 제가 다수의 임상 경험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성인의 이 얼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지성이 99.99999%인데 여기서 건조함을 느끼는 확률이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자분의 대부분이 본인 건성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수부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 피부다, 내 피부 문제야 라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피부 컨디션을 봅니다. 좀 아침에 좀 유분기가 많이 꼈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은 이 녀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토네이도 클렌저라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되게 딥한 클렌징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뽀득뽀득하게 좀 잘 닦이는 그런 클렌저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T존 중심으로 조금 아침에 세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턱끝, 그리고 코, 양쪽 볼, 그리고 미간, 이마 쪽 중심으로 해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고요. 그리고 피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되게 순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성 피부용 클렌저인데 굉장히 이제 보습감을 줄 수 있는 되게 부드러운 클렌저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조금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 브랜드 자체가 오가나셀, 그러니까 저희 이제 화장품 그리고 저희 이제 병원 브랜드라서 많은 분들이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광고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면 이만큼이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거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시작하고 하루 일과 동안에 또 치열하게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마스크도 끼고 이제 유분 분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침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루 종일 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발림성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피부에 좋은 균들이 조금 생착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아침에 바르는 걸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는 이런 좀 산뜻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크림 타입이 아니라 뭐 로션이나 그리고 혹은 뭐 앰플, 그리고 뭐 토너 뭐 다 상관없어요. 본인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보습감을 주면서 하루의 어떤 그 피지 분비량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밤에는 역시나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밤에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이제 치열하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피지량도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지를 먹고 사는 세균들도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피부층에는. 그런 분들을 좀 딥하게 이제 걸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전 딥 클렌저를 주로 이제 자기 전에 쓰고 있고, 아침보다는 조금 더 거품을 많이 내고 조금 더 세안하는 것도 조금 더 꼼꼼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이 녀석으로 좀 닦아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재생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호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비타민 C 제품, 비타민 B 제품, 뭐 비타민 A 제품 뭐 이런 것들 막 골고루 막 챙겨가면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비타민 성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동결건조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피부에 발라도 자극감만 심하지 이게 피부에 들어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알갱이가 작고, 그리고 피부 속으로 좀 더 투과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제품들을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좀 잘 알려진 재생 성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라마이드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마데카 소사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이 좀 충분히 함유된 그런 제품들을 바르는데, 사실 이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되게 띡한 편이에요. 두껍고 무거운 편인데 잠자는 동안에 제 피부가 조금 더 회복되고 재생되는 걸 도와주고, 또 이제 충분히 보습감을 줘서 수분 공급을 해줘서 이제 수부지인 제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주는 목적으로 이 제품을 자기 전에 바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사용하는 제품은 선크림 제품입니다. 선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약간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랑 좀 섞여있는 혼방 형태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잘 발리고 잘 닦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데 무거우면 일단은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텁텁하고 되게 답답하기 때문에 조금 잘 발리고, 그리고 씻기는 것도 좀 잘 씻겨야 돼서 그런 제품들을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백탁도 약간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주로 이제 아침에 한번 도포하고 만약에 점심 이후에 외출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발라주는데, 보통 저는 실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2번 정도는 바르지 않고 아침에 한 번 정도 발라주는 편입니다. 사실상 되게 조촐하죠. 그래서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스킨, 그리고 로션, 앰플, 크림 뭐 다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되게 심플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심플하게 사용하는 편이고, 그 이유는 귀찮은 걸 좀 싫어하는 성격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킨이라든가 앰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제가 조금 필요할 때 좀 쓰는 편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여름철 이제 토너라든가 앰플 이런 것들을 좀 쓰는 편인데, 봄, 가을, 겨울, 특히나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순한 클렌저 혹은 좀 딥한 클렌저를 선택해서 가볍게 클렌징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산뜻한 크림류로 아침에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사용하는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저자극인 제품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이든 로션이든 앰플이든 자극이 적은 성분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줄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효소 추출물 같은 제품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주변에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세라마이드나 기본적으로 조금 보습, 뭐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듬뿍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줌으로써 하루를 조금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 내 피부가 어느 정도 너무 여드름이 심하거나 피부가 민감성 트러블 피부가 아니라면은 선크림을 충분히 도포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광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클렌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클렌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되게 오래된 클렌저예요. 토네이도 클렌저고, 얘는 이제 보통 이제 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몇 번 덧바르는 날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 비비크림이나 이렇게 화장할 일이 있거든요. 저도 방송 출연하면 그럴 때 이제 원스텝 클렌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안할 때 이제 순하게 쓰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는 보통 요 녀석으로 클렌징을 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오액티브 라인 클렌저를 사용하고, 미안해요, 제가 졸린가봐요. 이게 클렌저예요.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클렌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재생크림이에요. 그래서 클렌저를 저는 정말 소량 이걸로 거품을 만들어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주고, 거품으로 역시나 T존 위주로
그리고 사이드 쪽은 마지막에 가볍게 클렌징 해줍니다. 목도 좀 닦아주고. 네. 클렌징 끝. 클렌징을 하실 때 네. 거품을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거품을 얼굴에 하는 게 아니라 응. 거품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얼굴에 약간 헹구는 방식으로 보통 저는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 클렌저 자체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얼굴에 막 엄청 여러 번 헹구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조금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유분기는 살짝 날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필요한 지질 구조는 좀 지켜주는 그런 클렌징 방식이라서 일반적으로 내 피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들, 즉 유수분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블랙헤드가 많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세안하시는 게 오히려 피부 장벽을 좀 장기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정말 다양한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제품, 비타민 B, 뭐 비타민 A 제품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재생 성분도부터 해서 뭐 줄기세포까지도 해서 다양한 영역대로 이제 화장품 원료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고 뭐 어떤 게 좋은지, 내 피부에 어떤 게 맞는지 되게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좀 되게 이 영상을 보시고 심플하게 좀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든지 간에 내가 올바르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잘 씻고 그리고 잘 바르고, 그리고 저녁에 잘 씻고 잘 바르고, 이걸 하는데 내 피부 타입에 맞게끔, 그리고 내 피부 컨디션에 맞게끔 루틴대로 잘 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올바르게 제품을 쓰고 있는지, 내 피부에 맞는 홈케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